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운이 들어와서 머물며 온 가정으로 퍼져나가는 곳이 한 곳씩 있습니다. 네, 이곳에 뭔가가 있어 막힘이 있다면 그 집에 흐르는 기운은 원활하게 잘 퍼져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몰라 이곳을 바꿔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집에 기운이 막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국내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서울 송파구 상공회의소에 풍수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네, 작년에도 다녀왔었는데 어쩌다 보니 매년 다니게 되네요. 여러분, 얼마 전 TV 세모집에 나왔던 하얏트 호텔의 회장님이 그곳의 1대, 2대, 3대 회장님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연을 마치고 질문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서 사회자분이 질문을 끊고서야 강연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들일수록 풍수에 너무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부자들일수록 이것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부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러한 거예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시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될 거예요. 이것은 풍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우리 조상님들도 반드시 지키셨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비우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현관의 이곳은 꼭 비우십시오. 여러분, 현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신발장입니다. 네, 이 신발장 안에는 꼭 비워야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는 신발과 신지 않는 신발을 반드시 구분을 해 두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현관은 집 안으로 제일 먼저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라 생기와 사기의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신는 신발과 신지 않는 신발을 같이 같은 칸에 넣어들 두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생기와 사기가 서로 뒤섞이게 됩니다. 네, 항상 지금 신는 신발들을 같은 칸에 넣어두시고 또 신지 않는 신발들은 모아서 다른 칸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신발장 밖에는 꼭 지금 실내에 있는 사람들의 수만큼 신발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맞습니다. 이 현관은 여러분의 얼굴이고 얼굴이 혼란스럽고 수심이 많은 사람이 운을 얻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거실 소파 위는 무조건 비우십시오. 여러분, 거실에 가족들이 자주 머물게 되면 그 집은 무조건 번영할 집이요, 또 생기가 아주 강한 집입니다. 네, 거실 소파는 가족들이 항상 언제든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이곳에 뭔가가 있어 치우고 앉아야 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절대 그 가정에는 생기가 살아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파 위에는 절대 옷을 던져두지 마세요. 책이나 그 외 신문, 서류들이 이곳에 놓여져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소파 위에 의외로 누워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여러분, 이는 가난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리클라이너 같은 소파도 있을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절대 소파에서 눕는 버릇 꼭 고치시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거실 창가는 무조건 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막히면 안 되는 곳이 바로 거실 창가입니다. 물론 이곳에 큰 식물들을 두어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구들, 그 외 물건들, 상자들, 박스들로 인해 창이 막히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네, 창을 통해 외부가 잘 보이면 보일수록 그 집은 생기가 강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강한 집이 운이 들어오는 집, 또 번영이 만들어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식탁 위는 항상 비워두십시오. 여러분, 주방에서는 꼭 세 곳만 신경을 쓰세요. 먼저 싱크대 볼 안은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설거지거리가 쌓여져 있는 것은 가난을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에요. 그리고 또 화구 위는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먹고 남은 국냄비가 올려져 있는 일, 또 먹고 남은 찌개가 올려져 있는 일은 집안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식탁 위에는 가능한 무엇이든 올려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식탁은 여러분의 식복을 말하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이것이 항상 비워져 있어야 그만큼 식복은 강해지게 되고 또 많아지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잠자는 머리맡은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자리가 편안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번영이나 성취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집에서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어제 강연을 마치고 한 분이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제일 먼저 잠을 자는 조건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술을 드시고는 자주 거실 소파에서 주무신다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것부터 없애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잠은 편하게 주무세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에게 고난이나 고통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잠을 자는 머리맡에 그 무엇도 두지 않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침대 위에는 절대 뭐든 올려두지 마세요. 여러분 침대 위에는 무조건 친구를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올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논문으로도 제출이 된 내용이며 또한 큰 성공을 거둔 부자들의 무조건적인 습관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그 가정에는 불행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친구 정리부터 하셨습니다. 물론 이불을 펴두는 경우는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경우이든 없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소중히 청결히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여러분 돈을 보관하는 곳은 항상 비워두세요. 여러분 돈은 대우를 받는 사람에게 모이고 쌓이게 됩니다. 네, 돈복은 함부로 쉽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하여 돈은 가장 소중한 곳, 깊숙한 곳에 두어야 하고 또 대우를 하여 보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돈은 돈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보관하는 장소는 항상 비워두시고 청결히 하시고 또 돈과 관계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것도 같이 두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로 여러분 휴지통은 항상 비워두세요. 여러분 집안의 휴지통을 보면 그 가정의 재물복이 다 드러납니다. 네, 휴지통이 꽉 차 있으면 절대 그 가정에는 행복이나 번영이 찾아오지 않으며 또한 항상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사기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것이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마다 휴지통만큼은 꼭 자주 비우세요. 조금 큰 쓰레기 봉투를 다용도실이나 창고 같은 곳에 두시고 항상 휴지통에 든 것들을 이곳에 자주 버리시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는 불행은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풍수는 이것만 해도 반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항상 저것 왠지 마음에 걸리는데 저거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저거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을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의 기운을 계속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라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은 꺼리게 되어 있어요. 하여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쾌함, 찜찜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는 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야 다시 좋은 기운들이 차게 되니까요. 물론 좋은 기운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여러분의 기운이 좋아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